여론조사로 만나보는 민심의 선택 배수진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구면하지 않는 배추도사 봄배추 배종찬입니다. 그리고 수 좌충우돌 정치평론가 수민 김입니다. 대통령이 돌아왔습니다. 구속 취소로 석방 결정이 됐어요. 그게 뭐 법리적으로 맞네 안 맞네 뭐 그거는 뭐 저희가 여기서 할 건 아니고 일단 정치적인 얘기만 해봅니다. 뭐 즉시 항고를 한 해 만에 뭐 위헌이네 뭐 구속 기간 계산이 뭐 이거 우리는 여기 하지 않아요. 예, 정치적인 얘기만 할 거예요. 일단 수민킴 딱 보고 무슨 생각이 들었어요? 대통령 네. 구속 취소된 결정 속보 딱 보고 그냥 제 오후에. 개인적인 생각이요. 어. 저렇게 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 저렇게 되고 말았구나. 어? 약간 설마설마했지만 진짜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예전에 왜 그 논란이 있었잖아요. 왜 그 공수처에서 검찰 넘어갈 때 뭐 네. 보안 수사권이었고 하면서 뭐 그때 이제 절차 논란은 항상 구속 계속 있었죠. 구속 네. 기간에 대한 논란이라든지 공수처 수사권에 대한 논란.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당연히 구속 취소가 안 받아들여질 거라는데 무게를 두긴 했죠. 아. 근데 이게 빵 프로는 아닌 것 빵, 같은 살짝 불길한 느낌이 있었는데 예, 그게 좀 예. 근데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이 이제 보통 이제 언론 보도는 보니까 이 논조 이런 것들 좀 이렇게 차분한 편이더라고요. 예. 이렇게 이게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 해설을 하고 이러는 건데 근데 저는 이제 여론은 다를 거다. 아무래도 좀 술렁거리고 이제 이게 사실은 그 어떤 재판 내용이라든지 이런 거에 바로 영향을 끼친다거나 이런 게 없는데 예. 그냥 얼핏 받아들이기에는 뭔가 변수가 될 것처럼 받아들이는 것이 뭐 탄핵 찬성 반대 양쪽 다 예, 그럴 거기 때문에 여론의 파장은 크겠구나 요 정도로 생각이 들었죠. 저는 뭐 한 단어밖에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뭐요? 깍! 왜냐면 이게 자 이거는 중의적 의미인 거야. 이거 왜냐면 대통령 지지하는 사람도 까 그렇죠. 좋아요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요. 반대하는 사람도 까 으악 이럴 수도 있고. 그래서 왜냐면 우리가 웹툰을 보면은 진짜 어디 한 페이지에 깍만 가득 찬 그런 면들이 여러 개 페이지가 여러 개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종이 만화책이 꽤 있어요. 이게 극적인 이 한 편의 드라마잖아요. 뭐 우리가 지난 12월 3일 이후부터 이게 이대로 끝나지는 않을 것이다. 그 드라마에 지금 또 하나의 또 씬 스틸 되는 장면이 나온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어쨌든 대통령이 석방이 된 다음에 이제 여론의 민심의 풍향이 어떻게 될 건가 요건데 이게 대통령이 체포 구속 안 되고 그냥 뭐 계속 한남동 관저에 있었던 게 아니고 한남동 관저에서 체포 그냥 저지하고 막 온갖 난리 치고 막 거기 막 사람들 모여 그러다가 체포되고 구속이 됐어요. 서부지법도 사태도 있었고 그 와중에 또 풀려난 거에서 한남동 관저로 간 거예요. 엄청나게 다이나믹하죠. 이 한 50일이 이렇게 해서 석방된 게 이게 민심에는 어떤 영향이 미칠 거라고 보세요? 저는 일단 뭐 윤석열 대통령 지지층, 탄핵 네. 반대층 이쪽에는 굉장히 호재라고 생각을 할 텐데. 지지층과 반대층. 예. 근데 그러면 탄핵 찬성층에 있던 시민이 석방됐는데 그러면은 이게 원래 잘못 대통령을 체포하고 탄핵하고 했던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여지는 별로 없다고 봐요. 예. 이거는 뭐 어떻게 왜 석방됐는지에 대해서는 뉴스 검색 간단하게 해보면 다 나오는 것이고 집에서 그냥 TV를 보면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오히려 사실 윤 대통령이 이렇게 석방이 되게 되면서 그러니까 지금까지 집회나 이런 걸 보면은 탄핵 반대 쪽이 훨씬 열기가 높고 예. 탄핵 찬성 시민들은 그다지 거리로 나오지 않는다거나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죠. 찬성 시민들 사이에 굉장히 좀 긴장을 주고 더 좀 뭔가 표현을 해야겠다. 이렇게 역결집을 시켜주는 효과가 있을 것이고. 역결집? 그리고 뭐 중도층이 어떻게 될 거냐라고 하는 건데 중도층은 지금까지 대통령 탄핵 이후로 지금 3달 정도가 지났거든요. 이 상태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한다거나 탄핵을 반대할 정도가 아니라면 이 중도층도 새삼 석방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쪽으로 넘어가지는 못할 것이다. 결국 그 얘기는 양쪽 끝에 있는 뭐 강렬한 지지층 반대층 여기만 강고해지고 가운데는 여전히 진공 상태다 이런 말인 거죠. 아니죠. 지금 중도층도 움직이지 탄핵 않- 찬성이 많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제 얘기는 더 강해지거나 약해지거나 이러지는 않을 거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어디 쪽이 강해? 그러니까 적극적 대통령 지지층, 적극적 대통령 반대층은 네. 지지와 반대의 강도가 강해지는데 그렇죠. 중도층은 더 무슨 뭔가 이게 좀 강해지거나 이런 게 없이 그냥 역시 진공 상태가 돼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중도층도 탄핵 찬성층이라면 이거 조금 큰일 나겠는데라고 할 수는 있죠. 아 그렇게요. 네. 예, 예. 어떻게 보세요? 큰 틀에서. 조금 저는 다르게 보는 게 지난주는 제가 중도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근데 이번 주는
깍 당하면은 이번에는 끌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어? 왜 그러냐면 지금은 또 국걸 우리가 영걸 그러잖아요. 예. 국민의힘도 더 뭉쳐요. 지금 상황에서는 대통령이 구속 취소를 원해왔지만 될 줄은 몰랐잖아요. 그다음에 지금 민주당은 또 민주당대로 이게 비상이 걸렸어요. 그럴 수 있겠죠. 다 끝났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예. 그런데 지금 또 비상이 걸렸기 때문에 민주당은 또 더 끌어올려야 돼요. 민끌 예. 국끌인데 상황은 이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2대 1로 앞서 나가던 민주당 지지층들이 봤을 때는 지금 2대 2가 된 거야. 이러면 어느 쪽이 더 불안감이 커지죠. 이기고 있다고 생각했던 쪽은 불안감이 커지죠. 동점이 됐으니까. 근데 예. 동점으로 만든 쪽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 이거 우리한테 기회가 올 수도 있겠구나. 지금 조금 이런 상황 국면이지 않을까. 하지만 이제 시간은 90분 경기 중에서 10분 남았다.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죠. 알겠습니다. 하나씩 보죠. 내가 요거는 꼭 수민킴한테 물어보고 싶었어요. 다른 코너가 아니라 배수진에서. 네. 제일 잘 알 것 같아 왠지. 대통령 서울구치소 석방되는 모습 봤죠. 네. 사실은 대통령이 평소에 하던 세리머니 중에서 어퍼컷 빼고 놓고 다 한 거거든요. 그렇죠. 90도 어퍼컷 빼고 다 했죠. 어퍼컷 빼고는 네. 다 했어요. 주먹 쥐고 흔들었죠. 네. 가서 악수했죠. 그다음 지금 유튜브로 나갑니다. 주먹 쥐고 흔드는 사진. 그다음에 악수했죠. 90도로 절도 했습니다. 인사. 어퍼컷 빼고 다 한 거예요. 네. 요 장면은 어떻게 봤습니까? 물론 뭐 대통령 입장에서는 본인 석박되는 거를 기다리고 지원해준 지지자들한테 뭐 고마움을 표시하기 위해서 차에서 내려서 뭐 인사를 했다 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이게 어떤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메시지냐 뭐 이런 해석도 붙어서 대통령의 말이나 제스처는 항상 해석이 붙으니까 어떻게 봤습니까 저 장면은? 의도가 없이 즉석에서 나올 수는 없죠.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몇 가지 행동은 즉석에서 했을 수도 있겠으나 예. 전반적으로 왜냐하면 대통령 경호상 뭐 석방될 때 이렇게 몇 걸음 걸어 나와서 차를 타고 집에 간다 이런 건 아니니까요. 그냥 쫙 가는 그냥 게 가도 되는데. 그게 이제 근데 예. 네, 중간에 일부러 내렸고 그리고 이게 몇 걸음이다 막 이렇게 언론에도 보도가 됐던데 예. 이런 것도 어느 정도는 좀 사전에 아. 생각해둔 게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 뭐 이렇게 구치소에 있으면서도 나가게 되면 어떻게 정도는 한다. 뭐 구체적으로 치밀하게 다는 아니라도 예. 전반적으로는 그렇고 결국에는 정치적 메시지인 거고. 근데 이제 여기서 딱 상징이 되는 거는 저는 이거죠. 그러니까 저는 국민의힘한테는 이 사태가 불리하게 돌아갈 거다라고 전망을 하는데 지금 좋아하잖아요, 근데. 예. 좋아해야죠. 왜냐하면은 안 좋아하면 지지층에서 뭐라 하니까.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국민의힘이 이제 조기 대선 들어가고 이럴 가능성이 높은데 예. 윤석열 대통령이 1인자라는 거죠. 어. 이게 또 이 석방 이벤트에서 보여지는 예. 그 풍경이 나와버린 거고. 근데 윤 예. 대통령이 만약 파면을 당하면 대선에 출마를 어차피 할 수가 없는데 예. 그러면 대선이라는 건 그 당의 1인자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게 됐다는 것이 오. 이번 석방 이벤트에서 나타나는 거죠. 국민의힘은 조기 대선에 있어서 후보가 누가 뽑히든 간에 원탑은 윤 대통령이다. 당시에는 윤 전 그렇죠. 대통령 되겠지만 네. 조기 대선에 그래요? 어떻게 그거는 보세요? 이제 지금의 구도에서는 역학에서는 이재명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의 대결 구도가 계속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번에도 보면은 이 8년 전과 다르게 보수가 무너지지 않았던 이유가 예. 이재명 대표와 대립각을 누군가를 세워야 되는데 그러면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을 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보면은 미국 같은 데는 이게 몇 걸음 가서 손을 흔들고 왼팔인지 오른팔인지 그런 것도 다 기획을 합니다. 근데 대통령이 이번에 그런 기획은 아닐 것 같은데 그것보다는 절박하겠죠. 윤석열 대통령도. 그러니까 이번에 보면 손을 흔들고 어퍼컷은 없었습니다만 이게 뭐 일각에서는 잽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잽이요? 한 3번 정도의 잽인데 이걸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여론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헌법재판소도 최종 변론 다 끝났잖아요. 이제 남은 건 여론밖에 없죠. 헌법재판관의 마음을 흔든다면 그러면 첫 번째 잽은 헌법재판관들을 향한 영향일 것이다. 메시지일 것이다. 두 번째는 당에 대한 것일 것이다. 나 건재하다. 예. 아직까지 사람들이 이렇게 나 지지하지 않느냐.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당에 호소하는 거죠. 세 번째는 이제 아마 지지층일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지지층들한테는 90도 절을 해요. 이 메시지가 달라요. 예. 그러니까 이제 지지층을 향해서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전에는 90도 저런 선거 유세 때 외에는 잘 안 했어요. 근데 그렇죠. 지금의 또 모습 대통령 되고 나서는. 지금의 모습을 보면 거의 선거 유세 때의 마음일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좀 당선시켜 주세요 하는 선거 유세 때의 마음처럼 제발 나를 좀 기각해 주세요 하는 그 마음인데 예. 그게 어떻게 작동될지 모르겠는데 이런 모습을 보고서 이제 민주당 지지층들은 또 결집을 하죠. 마찬가지로.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관저에 갔어요. 지금은 일단은 겉으로는 조용해요. 모습은 드러내지 않을 것 같아요. 탄핵 선고 날 때까지. 그런데 투건스는 저 권성동 원내대표,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들어가서 30분간 차를 마시고 왔다. 뭐 대통령 석방됐으니까 뭐 건강 챙기고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고, 저 또 일부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이 장외 집회에 서서 본인을 지원해줬던 인사에게 전화를 했다. 대충 누군지 감은 오는데 뭐 확실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네. 기사가 장외 집회에서 본인을 지원했던 의원이나 정치인이라고 표현 안 하고 인사라고 했기 때문에 대충 누군지는 짐작은 가는데 인원이라고는 안 했군요. 인원이나 유원이라고는 안 했습니다. 네. 의원도 아니고 어쨌든 그렇게 전화를 하고 또 국민의힘의 친윤계 의원들 그러니까 뭐 나경원 의원 전화했다는 얘기 있었고 뭐 추경호 전 원내대표 전화했다는 얘기 있었고 이렇게 보도 있는데 이른바 관저 정치라는 거 한다 안 한다. 탄핵 이후죠. 이제 조기 대선이 열리는 경우를 가정하는 겁니다. 조기 대선은 왜냐하면 열리지 않고 기각이면 뭐 네. 복귀인데 뭐. 석방부터 해서 네. 탄핵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안 할 수도 있어요. 네. 메시지를 일절 안 낼 수도 있습니다. 네. 그 윤 대통령이 누가 찾아왔을 때 얘기를 해버리면 네. 그 여지없이 다 나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지금까지 흐름을 보면 네. 심지어는 뭐 조기 대선이니 굴비 대선이니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뭐 이런 탄핵부터 기각시켜야 된다. 그래요? 이런 네. 거 싹 다 나가고 네. 왜 우리 당은 민주당처럼 조국 수호하듯이 안 하느냐. 뭐 이런 얘기했던 게 다 나갔거든요. 지금까지. 그럼 봤을 때는 윤 대통령이 뭐라도 얘기를 하면 다 나오게 돼 있어요. 예. 관제에 방문한 사람들이. 그러면 자의반 타의반으로 나가요. 그럼 이제 윤 대통령 스스로가 그런 발언을 자제를 할 것인가. 예. 근데 저는 이제 탄핵 전까지는 자제할 수도 있다. 근데 조기 대선으로 가게 되면은 지금 그 국민의힘의 대주주 지위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 가만히 있을 거냐. 이게 상황 정치로 간다라고 하는 관측에 힘이 실릴 수밖에 없지 않을까. 와, 상황 정치. 네, 그리고 탄핵이 인용이 되면 거의 불복 모드로 갈 것이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아, 그래요? 특히 지지층들이. 예. 네, 그러면은 윤 대통령이 이 대선에서 가만히 있겠는가? 저는 절대 아닐 거라고 봐요. 그 후보 낙점한다 거의 낙점하다시피 한다. 후보 뭐 그거는 하나의 극명한 사례고 그게 아니라도 뭐 후보를 가리키진 않는다고 해도 예. 이 대선의 성격은 뭐다라든지 예. 네, 이런 쪽으로 가이드라인을 잡아준다거나 뭐 그럴 가능성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윤심은 계속 되는 거죠. 예. 이게 이번 대통령의 탄핵 정국에서 지지율이 안 나왔다면은 모르겠는데 지지율이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 사실 간제 정치가 이미 시작됐어요. 구치소에 있을 때는 옥중 정치고 지금 나왔을 때는 관제 정치고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인은 두 가지를 잡으면 패권을 지는 거거든요. 당과 지지층.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도 당을 지고 지지층을 잡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당도 지금 그래도 나를 지지하는 투건스가 찾아오고 네. 이게 커플링이 돼 있다고 생각할 것이거든요. 또 윤 대통령은 지지층들을 딱 봤을 때 90도 절을 하면서 지지층 민심을 확인했다고 판단할 테고 그럼 이건 뭐 앞으로 설사 인용이 돼서 조기 대선을 간다라더라도 윤심 정치 그때는 이제 사저로 돌아가야 될 테니까 예. 계속 된다고 봐야죠. 그럼 그거는 국민의힘에겐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부담이죠. 부담이죠. 근데 이제 그걸 현실적으로 그러면 해소할 수 있는 문제는 이거예요. 정치는 당위로 하는 게 아니라 현실이거든요. 뭐 그렇죠. 현실이 작동되는 거를 해소하기는 힘든 거죠. 그러니까 전 대통령이 집에 좀 계세요. 이럴 수도 없는 그렇죠. 거잖아. 전 과정을 실제로는 대통령이 재판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상 이게 이제 헌법재판소는 처벌을 하는 건 아니니까요. 이거는 그러면은 대통령이 만약에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상태라면 대통령의 행보가 전국적으로 또 움직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자, 김수명 평론가. 법리상 재구성은 안 돼요. 힘들어요. 재구성은 안 되고 네.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그러면 이제 불구속 상태에서 내란죄 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당분간은. 자, 그러면 국민의힘이 뭐 지금은 뭐 탄핵 반대 뭐 대통령 지키지다 하지만 만약에 인용돼서 조기 대선 열리면 급변침할 거다라는 예측들을 네. 했잖아요. 네, 네. 예전에도 많이 그래왔으니까. 네. 근데 그거는
대통령의 모습이 안 보이고 구치소 있을 때를 가정한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대통령 나와서 조기사전 열리면 서초동 아크로비스타로 가겠죠? 네. 사저로? 그러면 국민의힘이 급변치기 힘들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저는 원래 급변치면 안 될 거라고 봤어요. 원래 안 돼요. 왜냐하면 아니 그 탄핵 탄핵 소추가 되고 예. 계속 지금까지 흐름에서 국민의힘이 조금 방향을 틀어서 나갈 수 있는 여지를 스스로 만들었는가 했을 때 전혀 아니거든요. 윤석열 대통령하고 강고하게 결박을 해왔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탄핵에서 인용이 돼서 파면이 된다고 해도 갑자기 꺾고 나갈 수가 없다. 그러면 지금까지의 권성동 원내대표나 권영세 비대위원장의 언행에 비춰봤을 때 갑자기 탄핵 인용됐을 때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른 길로 갑시다. 갑자기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런 생각이라도 있을지도 의문이거니와. 근데 이렇게 되면 더 안 된다는 더 안 거예요. 되는 거죠. 저는 윤 대통령이 옥에 있어도 오기 있어도 안 되는데. 국민의힘의 급 전환은 거의 없을 거라고 봤는데 이렇게 되면 더더욱 없는 것이 아닐까. 그리고 또 변수는 뭐? 이게 한 가지의 변수인데 저는 이제 옥에 있으나 없으나 흐름은 비슷하게 간다고 보는데 그나마 안에 있으면 조금 그건 있어요. 동정심 대중에. 근데 나와 버렸기 때문에 네, 저는 사실 정치적으로는 국민의힘이나 이쪽에 유리할 것이 없는 상황이라고 봐요 지금. 네. 자,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만세입니까 지금? 그렇게 국민의힘이 안 그렇게 좋으면 보는 해석도 있죠. 대표는 그렇게 좋아하죠. 보는 해석은 뭐냐면 이제 두 가지 면에서 중도층은 계속해서 민주당 쪽으로 끌고 올 수 있다. 이제 첫 번째 판단할 수 있을 테고 두 번째는 최근에 이제 조금 이재명 대표가 악재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좀 이제 악재 해소에도 오히려 지금 상황이 구속 취소가 도움이 됐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 검찰과 짠 것이다 요 발언. 체포 동의안이 가결된 것에 대해서 국회에서 재작년이었죠. 그것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조금 뜨끔했는데 뜨끔한 상황이었는데 이것 자체가 이제 좀 해소될 수 있다. 왜냐하면 모든 신경이 이제 구속 취소로 블랙홀이 되니까 이제 세 번째는 이렇게 되면서 더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결집이 될 것이고 오히려 이것이 성남 민심들을 주도할 수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하다고 할 수 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부분이죠.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것이 헌법재판소에서의 선고가 인용이 되고 또 이재명 대표의 26일 선고는 무죄나 또는 의원직 상실형은 아닌 정도의 처벌 수준일 때 그 이야기가 통할 수 있는데 이게 그것과는 정반대의 상황이 되거나 또는 조금 엇갈리는 상황이 돼버리면 이건 또 다른 이야기가 돼요. 알겠습니다. 여러 중도 민심 하나만 보고 갈게요. 요거는 저 배 소장 소개 좀 해주세요. 이게 이제 그렇습니다. 대통령 석방 직전이에요? 직전이에요. 이게 이제 반영이 안 된 거라서 사실 이번 주에 나오고 다음 주 우리 방송을 놓치면 안 됩니다. 배수전 그렇죠. 특집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거 보고 다음 주 예측을 해보시죠. 이거 오늘 소개드린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한국갤럽이 자체적으로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무선 가상번호 전화 면접 조사를 실시한 결과인데요. 정당 지지율을 보면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40, 국민의힘 36 오차 범위 내입니다. 근데 중도예요. 중도에서는 민주당 46, 국민의힘 25. 그러니까 중도에서는 지금 1% 포인트가 차이가 나요. 와. 상당히 큰 격차죠. 그러니까 그러네. 전체 결과는 4차인데 중도에서는 21 차이가 납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반을 묻는 문항인데 찬성 탄핵 찬성 60, 반대 35인데 그건 좀 격차가 있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중도에서는 탄핵 찬성이 71, 반대가 22. 더 벌어지네요. 이건 압도적이죠. 그다음에 이제 다음 대선에 대한 태도입니다. 정권 교체 52, 정권 유지 37인데 중도에서는 정권 교체 61, 정권 유지 28로 2배 이상 많은데 거듭 말씀드리면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는 하나도 포함이 안 된 조사 결과입니다. 그러면 갤럽에서 또 돌리겠죠. 구속 취소된 다음에. 네. 취소된 다음에 어떨 것 같아요? 예상해 보시자고. 요거 잘 드러났다가 다음 주에 봐요. 저는 별 변화가 없다. 그대로다. 네네. 거기 구속 취소에 흔들릴 정도였다면 이렇게까지 중도 표심이 안 나타났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미 우리가 이게 처음 12월에 딱 들이닥치는 어떤 사건이 아니라 3달 정도 겪어본
사안에 대한 평가기 때문에 구속 취소 그리고 뭐 처음에는 흔들렸을 수도 있어도 예. 언론 보도나 이런 계속 나오기 때문에 예. 그리고 주변에서 하는 얘기들도 있을 것이고 아하. 그러면은 중도 민심은 크게 차이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자, 배 소장은요. 좁혀진다. 저는 좀 벌어진다. 그대로다. 저는 좁혀질 것 같아요. 아, 좁혀진다. 정당 지지율도 좀 크로스가 일어날 가능성도 있고 왜 그렇게 보냐면 결국 여론조사는 적극적으로 참여 여부가 중요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서울중앙지법의 형사 합의 25부의 그 판결문도 지부장 판사의 결과가 사실은 법리적인 해석으로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지층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결집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다. 그러면 결집하면 헌법재판소도 원하는 결과가 나왔겠지. 이렇게 지지층들은 충분히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 영향이 여론조사에도 더 적극적으로 응할 가능성이 높고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오늘 분석해 드리는 것은 전화 면접 조사거든요. 그런데 자동응답 조사만 하더라도 적극성이 상당한 영향을 미쳐요. 네. 그래서 이제 전화 면접 조사하고는 다른 결과들이 나오는데 이 전화 면접 조사도 적극적인 참여가 반영되면 실제로 1월 중순경에는 하순경에는 그런 결과가 나왔었거든요. 예. 그 결과 현상이 저는 재현될 가능성도 열려 있다. 알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나오나요? 예. 다음 주 금요일 발표되죠. 네. 네. 다음 주 재밌겠네. 아 그럼 한 명은 나오지 말아야 되나요 다음 주? 네. 자, 변함없다. 그걸 좁혀진다. 결과를 보고 나오지 말도록 하죠. 그럴까요? 저기 결과는 결과인 거니까. 네. 선고는 어떻게 될 거라고 봐요? 좀 늦춰질 것 같습니까? 아니면 원래 빠르면 이번 주 예상도 있었는데. 일단 오늘 내일 봐야 되겠죠. 예. 보통 2, 3일 전에 예. 언제 선고한다라고 얘기를 해주니까. 내일까지 만약에 이번 주 합니다라고 안 하면 늦어지는 거거든요. 네, 그 지금 편결을 안 하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 근데 편결은 선고 당일날 하기도 합니다. 예.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예. 네, 바로 선고 몇 시간 전에 했기 예. 때문에 그래서 이번 주 내로는 가능하다. 그리고 이게 법리적으로 사실 구속 취소랑 헌법재판이랑 연관이 없기 때문에 예. 네, 이번 주 금요일이 아무래도 유력하지 않을까 싶어요. 빨리 하는 아직까지는. 게 맞다. 그런 얘기인 거죠? 예. 저는 다음 주 금요일로 봅니다. 왜요? 21일. 왜요? 지금으로서는 왜냐면 굉장히 복잡할 거예요. 내부가 왜냐면 그리고 또 지금 뭐 감사원장이나 한덕수 국무총리 지금 어느 것도 선고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구속 취소가 나온 상황에서 덥석 대통령 선고를 내린다. 엄청나게 이 여파가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오롯이 다 끌어안아야 되는 상황이 될 가능성이 높아서 저는 21일 내지 예. 더 미루면 28일이 될 수도 있다. 알겠습니다. 오늘 배수진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배종찬 소장, 김수민 평론가였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